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 개원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 시사진단 지난주부터 울산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만나서 지역별 현안과 향후 계획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젊은 정치 신인들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남구갑에서 53.86% 득표율로 선택되며 이 세대 교체를 실현한 초선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당선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당선 이후에도 참 바쁜 일정 보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네,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또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을 뵈면서 예. 앞으로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울산 남구갑에서 벌어진 청년 변호사의 대결로 관심을 전국적으로 모았는데 네네. 남구갑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시사진단 시청자분들께 네네. 소감 이야기해 주세요. 네. 우선 지지와 또 격려를 보내주신 우리 남구 구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올립니다. 보내주신 이 지지가 헛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저는 열린 정치, 또 소통하는 정치, 화합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결심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생각 다른 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비난의 이유를 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면서 배움을 얻고 또 이 투쟁과 다툼으로 점철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정치 문화를 열어가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울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니 좀 시간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네네. 남구갑이 3선 이채익 의원이 있는 지역구인데 네네. 국민 추천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공천이 도입돼서 예. 통과하셨고 본선에 진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땠습니까? 당시에는 후보들의 반발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도 부담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공천 과정이라든지 본선에서의 과정들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네. 돌이켜보면 하루가 1년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든 후보자들이 같은 마음이었겠지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당장 결과를 알 수도 없고요. 예.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또 예비 후보로 경선에 참가하고 있는 그런 후보였습니다. 국민추천제 후보 중에서 아마 이렇게 예비 후보 때부터 경선 과정에 참여하다가 국민추천으로 된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예. 국민추천 후보임과 동시에 또 예비 후보였던 그런 두 가지 색깔을 다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남구갑 같은 경우에 저희 당내 경쟁이 많이 치열했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후폭풍도 있었고요. 또 이 경선이라는 과정이 아닌 국민 추천으로 후보가 결정되다 보니 당연한 겁니다.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납득하기 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많은 배움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더 좀 스스로 많이 되돌아봤고요. 또 겸손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가 후보가 된 것 그리고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이 저 혼자만의 몫이 아니고 우리 같이 경쟁했던 후보자들과 또 우리 당원들의 모든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제가 하는 것이다라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선거 4일 전에 4월 1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꼬체 총선 예측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0.2%포인트 차, 그러니까 전은수 민주당 후보와 불과 0.2%포인트 차로 접전을 벌이는 걸로 사실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거 전이 남구갑은 초접전지로 분류되겠구나, 네거티브 선거도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예상을 했는데 사실 남구갑에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고 상대도 그랬지만 우리 후보도 역시 계속 나는 네거티브 선거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는 거 보고 좀 인상 깊었는데요. 그러게요. 선거운동 좀 돌이켜보면 좀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선거 처음 시작하면서 약속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절대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또 상대에 다르면서 배움을 얻겠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허위사실 이런 걸로 고소고발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정책 선거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 상대 후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는 늘 그분들을 칭찬하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제가 배우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또 제 모자란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예. 좀 이제 바뀐 선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선거의 모습은 서로 간에 헐뜯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의 좋은 아이디어들을 받아쓰면서 더 좋은 생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정말 남구의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들이 더 완성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화합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선거였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렇게 네. 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쌓아왔던 신뢰와 또 저의 건설적이고 또 이런 포지티브한 선거 노력들이 네. 유권자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예. 선거에 임했었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유권자가 그 소중한 한 표를 한 후보에게 던지는 데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실제 선거 결과는 뭐 여론조사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상과 달리 넉넉하게 좀 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우리 남구 주민들이, 남구갑 주민들이 김상욱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소통과 화합을 내세웠는데 시민들께서도 그런 모습을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자체적으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판단하기로는 이번에 이제 중도 성향을 가지신 분들께서도 많이 투표를 해주셨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희망적인 신호로 보이고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울산의 발전과 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기를 희망하시는 그런 목소리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울산 남구가 제가 이제 선거에 임했던 남구 갑 지역구 같은 경우에 동별 특색이 좀 많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좀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좀 목소리를 많이 듣고 앞으로 어떻게 더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시민들께서 좋게 평가해 주신 것이라 믿고 있고요. 시민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더 겸손하게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울산 총선 결과 이제 여야 4대 2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국 결과를 보면 범야권 192석대, 국민의힘 108석, 압도적 여소야대 전국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는 거 이거 그동안은 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이번에 민심을 어떻게 읽는가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좀 유심히 보실 것 같아요. 우리 당선자는 어떠십니까? 정말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마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 당선 이후에 저 스스로도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했고 이것이 향후 전국 운영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올리자면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많은 소통을 했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그런 목소리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의 정당성이 참 중요합니다. 과정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익 주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 반영된 결과물이 정책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해서 여러 관련 주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예. 소통이라 생각을 하고요. 생각이 다르고 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들을 통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께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좀 세부적으로는 사실 조금 표심이나 좀 바라는 것이나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쉽게 말하는 TK 정서가 다르고 PK 정서가 다르고 우리 울산 정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서울과 경기는 또 다를 수 있고 전라도와 충청도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를 해서 사실 각 지역별로 맞는 선거 전략이 나왔어야 된다. 큰 틀의 방향은 우리 당의 방향 하나여야겠지만은 선거를 임하는 각 지역마다의 목소리와 방법, 방향성은 또 달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맞춤형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우리 당이 또 우리 집권 정부와 여당이 좀 더 겸손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중한 거지요. 이제 거대 야당이 탄생을 했고요. 이제 뭐 저희 여당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실행하고자 하더라도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쉽게 실행하기 힘든 그런
장애가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비교해 보면 21대와 비교해서 의석수가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비슷한 네, 수준이니까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우리 서울, 경기 이런 우리 영남을 벗어난 지역의 의석수가 많이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이제 22대 국회 들어가시면 상황 자체가 192대 108, 이 녹록치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네, 맞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유권자분들도 21대와 이거 비슷하다, 싸움만 하다 끝나겠구나, 정쟁만 하다 끝나겠구나 우려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초선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 좀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여당도 그러고요. 상대 거대 야당도 그렇고요. 서로 간에 발목을 잡으면 국민들이 심판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국제적으로도 그러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이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하고 또 인구 저출생 문제가 정말 당면한 큰 과제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힘을 예. 합쳐서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서로 간에 정쟁에 빠져서 서로 간에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또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지키기 위한 방탄 조직이 돼버리거나 정쟁의 도구가 되어버리거나 이런 모습에 실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여당에서는 마음이 급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 실행을 보여줘야지만 다음 선거에서 또 저희가 선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급박함이 있고요. 야당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발목만 잡아서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다음에 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아직 당선이신 분이지만은 저희 당 내에서도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넓게 좀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당 의원님이라 하더라도 기회 되는 대로 최대한 찾아뵙고 또 말씀 듣고 하면서 서로 간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야 시민들을 위한 뭔가를 할 맞습니다.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 김상욱 당선자를 선택한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마친 소회 간단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죠. 자, 오늘 시사 진단 울산 남구가 김상욱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초선 당선자의 포부 이야기 좀 들어볼 텐데 일단 변호사로 울산에서 오래 활동하셨는데 자, 정치 신인 김상욱이 보는 우리 울산 어떤 곳입니까?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멋진 도시입니다. 또 멋진 시민들이 같이 있는 저는 뭐 울산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전국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또 건설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울산을 떠받쳐왔던 산업들이 향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울산의 젊은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출생률도 올라오지 않고 있고 절대 인구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피부로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젊은 분들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근데 젊은 분들이 많이 없다면 도시가 활력을 잃기 쉽습니다. 새로운 도전도 줄어들 것이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울산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울산이 다시 젊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출생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고요. 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겠죠. 양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 중에 보육시설 관련된 부분 또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자질 확보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아이를 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놓고 기르는 데 있어서 울산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돼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직장이 좋은 곳이 많아야겠죠.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여성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비스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하고요. 우리 울산 남구가 사실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정말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 산업이 발전되려면 당연히 수요 시장도 더 커져야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울산
중심으로 한 구체적으로 울산 남구에 서비스 산업이 많으니 중심으로 해서 양산 경주까지 경제 연맹체를 강화하자 이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우리 남구의 서비스 산업 수요를 올리고 이를 통해서 여성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더 확보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울산이 다시 젊은 활력을 되찾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김상욱 당선자의 1호 공약, 우리 선거운동하면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선자의 계획 좀 들어보죠. 1호 공약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울산 산업특별자치시를 만들고 싶다라는 다소 꿈 같은 얘기를 던졌습니다. 산업특별자치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고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울산의 입법권과 예산권과 자치권을 좀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 지원 법령을 만드는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실제 실속 있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거창한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울산의 자치권을 좀 더 폭넓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는 곳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 울산이 소외된 지역으로 볼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 산업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메카였습니다. 하지만 예.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이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울산만의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뭐 제주특별자치도를 놓고 보시면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되고 나서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인허가권을 제주도가 가져온 것이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국제학교가 만들어지고요. 예. 외국인 투자도 받고요. 등등등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중앙에서 가지고 있었으면 하기 힘들었겠죠. 우리 울산도 유사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자본과 우리 자본이 합작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관련된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또 받아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울산도 교육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학교 관련된 인허가권 또 가져올 수도 있고요. 예. 또 무엇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은 조금이라도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울산으로 오려면 울산이 다른 곳보다 무조건 조금이라도 좋은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게 아니라 어느 도시를 가나 똑같다면 아무래도 기업들은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서울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경기에 가지 않고 울산으로 올 수 있는 특별한 이유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예. 위해서는 우리만의 자치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덩어리, 그러니까 울산의 산업특별자치시로 만듦으로써 여러 가지 자치권을 좀 확보하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이다. 울산만의 울산으로 가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법안인 것 같고 좀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내신 많은 공약들을 다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내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네. 울산의 남구에 이것만은 꼭 개선시키겠다라는 것도 있습니까?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많은데 지금 뭐 남구민들께 당장 급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수로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남아 있는데요. 빨리 서둘러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늦어져 버리면 지금 남구의 주상복합 관련해서 인허가 나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 문제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좀 예. 지나면 당장 너무 교통이 힘들어질 거기 겁니다. 트램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예. 트램하고 노선이 좀 다르죠. 예. 그리고 또 자동차가 일단 막히면 뭐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문수로 우회도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남구 현안들이 지금 많습니다. 3호 지구의 고도 제한으로 묶여서 주민들께서 재정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예. 없습니다. 철새 때문에라고는 하지만은 과연 꼭 필요한가? 과연 그 높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가?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또 제가 말씀 올렸던 것처럼 남구의 서비스 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양산 경주 시민들과 문화적 이질감도 줄여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 울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닐 수는 있어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됩니다. 이제 아이를 낳아 보면 제일 크게 맞닥뜨리는 문제가 아이를 맡길 때가 마땅치 않다는 부분일 거예요. 예. 보육시설도 부족하고 또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도 부족하고 또 보육교사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처우가 열악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한 보존 조치도 없고 보육시설 운영장들도 불편함이 많아요. 네.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을 져야 되니 무서워서 못하겠다 합니다. 자, 이걸 해결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 보육시설에 자질이 확보된 믿을 수 있는 보육교사가 있어야 하고 이 보육교사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보육시설을 서로 만들려고 하고 서로 보육교사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보육교사들에게 1년에 한 번 정도 의무적으로 다면 평가를 하도록 해서 아이들에 대한 애착도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서 자질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또 너무 스트레스에 노출돼서 이런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국가에서 당연히 이 치유를 하는데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좀 디테일한 제도 정비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울산이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남구와 좀 관련이 있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지난 22일에요. 김두겸 울산시장이 민선 8기 후반기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만 동구에 있는 울산대 병원을 남구로 옮기는 지금 기회인 것 같다. 한번 논의해볼 시점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수 경기장 주변이나 울산대학교 주변으로 옮기는 방안. 그래야만이 뭐 KTX 연계해서 뭐 다른 시도의 환자들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셨죠?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울산 남구에 사시거나 울산 중구에 사시는 분들 병원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종합병원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예. 불편하실 겁니다. 불편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권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울산권역의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병원 하나 더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교통성,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예. 울산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병원은 교통성과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울산 시민들 모두가 접근하기 좋은 교통성과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울산 남구에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요. 이것은 서울이나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의료 수요 인력을 울산으로 다시 재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거지요. 그리고 동구 구민들의 왜 이런 얘기를 하지라는 생각도 분명히 뭐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 떠나서요. 이런 발전적 논의와 아젠다가 자꾸 던져지는 것은 울산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은 다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젠다를 자꾸 던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하고 토의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의 토론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장님께서 남구에 그런 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리고 당장 어렵다면 이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아젠다를 던진 것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울산 남구가 울산 전 지역에서 교통성과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울주까지 포함해서 예.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 울산 남구에 대형 병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하지만 물론 이제 건축비나 또 의료 인력 유치나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이 맞습니다. 있겠지요. 그런 예. 부분들은 이제 계속 논의를 통해서 연구해 가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건 뭐 민선 8기와 지역 정치권이 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동구 지역은 이미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당선인들의 큰 관심사, 개별 의정 활동, 지역 발전과 직결된 상임위 배정일 텐데, 네네. 뭐 변호사를 하셨으니까, 예, 뭐 법사위나 이런 데는 갈 거 아니냐는 예상이 좀 있는데, 네. 어디에 좀 희망하세요? 저는 울산에 예. 도움되는 상임위를 가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상임위보다는 예. 제가 울산을 위해 할 수 있는 상임위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정말 해보고 싶은 일도 많기 때문에 여러 상임위가 다 관심사이긴 하지만은 우리 선배 의원님들과 또 상의를 해서 울산을 위해 제가 어느 상임위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를 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정무위나 뭐 산자위나 환노위나 다 괜찮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법사위는 지금은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을 위한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하는데요. 끝으로 22대 의정 활동 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께 짧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시민들께서 믿어주시고 또 지지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다름에서 배움을 얻으면서 오직 시민들만 바라보는 그런 의정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사진단 울산 남구갑 김상욱 당선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보수 정당이 승리했던 남구갑. 여야 젊은 피 대결로 화제를 끌었는데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수 텃밭의 새 바람, 80년대생 국회의원의 탄생은 새롭습니다. 우리가 젊은 일꾼에게 기대하는 것, 아마 열정과 패기,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한 초심, 쭉 이어진 남구갑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